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7조 CSW 공부의 주제는 가처분 소득과 실제 수업이 늘리려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소득과 소비는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를 첫 번째로 시작할 텐데요. 우선 처음에 1975년부터 보시는 그래프 1975년부터 2016년의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기울기가 점차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은 최근 가처분 소득이 소비를 못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것은 코시스 데이터 소대로 직접 작성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사학번 윤창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MPC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MPC를 구하는 이 식을 보면은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량분의 소비의 증가량, 즉 이 기울기가 소비 곡선이 MPC를 뜻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 문제를 보면은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벌게 되어 소비가 50만 원 늘어났다. 이걸 MPC를 구하게 되면 처분 가능 소득 증가가 100만 원, 그리고 소비 증가가 50만 원이니까 100분의 50을 해서 0.5의 MPC의 값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반듯한 직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기울기도 다르고 이 굴곡도 다르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따라 다르는데요. 고소득층의 필수 소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소비가 없지만 저소득층은 아직 필수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저평균 소비 성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런 뉴스 간단하게 있네요. 70.9% 역대 최저치 2016년 2월 4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말은 평균 소비 성향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바로 소비 지출분의 가처분 소득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소비를 줄인 가구 수가 증대했다. 즉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40% 이내인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그 1, 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했고 좀 중하위권 3, 4, 5분위는 가구는 소득은 증가했다. 그리고 5분위 배율은 4.51배, 4.19배, 즉 소득이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됐다. 그 사이에 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아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을 나눈 것으로서 이 말을 통해서 저희는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높을수록 분위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득이 차이가 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쪽 도표를 보시면은 명목 임금은 이제 올랐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자세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비중은 오히려 약 한 13%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소비 지출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그 가처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비소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비소비 지출이 34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약 235%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소비 지출을 뜯어보면 크게 이제 주거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주거비랑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줄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가처분 소득이 늘리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차학번 최민혁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은 성장과 소득이 동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2.8% 늘며 2%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성장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소득 주도 성장에서 임금은 비용이 아니라 소비의 원천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요. 이 경제 성장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금으로 임시 방편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진짜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 이제 비소비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서민 주체 공급 확대할 것이고, 그리고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교육비 등 근본 소비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고용 경쟁력을 늘리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왜 중요하냐면 소득을 늘려야지 정책 재원인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